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세영 전사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영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에는 김양수 목사님 지난번에 미국 3개월 동안 다녀오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앞에 뒤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그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기회 주시면 강단에 한번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또 강단을 내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낯익은 또 사랑하는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애쓰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전사님 부부가 이렇게 반주도 아주 씩씩하게 또 찬양도 정말 영광을 누리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네요. 이번에 CTS에서 복음성가 이렇게 경연대 이렇게 쭉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 12명이 이제 결선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두 번째로 불렀던 김지훈 찬양자가 미네소타에서 김지훈 찬양자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미네소타 와 있을 때 같은 교회에서 제 둘째 딸이 반주하고 지휘하고 그랬던 관계가 돼서 한국 나가면 꼭 응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잘 이렇게 봤는데 입상은 이번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흐뭇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정말 12명 결승에 오른 분 못지않게 좋은 그런 반주와 찬양 은혜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퇴하고도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2년 반 동안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원래는 중구연회에서 진급 중에 있는 그런 후배가 와서 이제 담임하게 돼 있는 자리인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후배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끌어가고 또 저는 후배 이렇게 잘 도와서 이제 국제공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막 수련목 과정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체제관이라고 아현교회에서 수련목 과정을 마친 친구가 이제 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2년 반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늘 공항교회 가서 이제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오게 되면서 이제 저는 좀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잘 됐네요.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니 미국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돼서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꼭 70일 동안인데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 박권사님네나 또 우리 목사님네나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힘차게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가정인데 저는 그래도 전 뭐든 이렇게 조금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자녀도 좀 빨리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자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결혼한 지 15년 지나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가까워오는 이제 그런 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녀들이 처음에 결혼하고 그때는 사실 큰 딸내도 그렇고 작은 딸내도 그렇고 사위들이 굉장히 좀 그 아주 그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사위들도 그 부모들한테 그렇게 기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돼서 그 우리 한국하고 달리는 미국은 그 집을 살 때 보통 그 집값의 20%만 있으면 집을 이제 그 내 집을 갖게 되고 나머지 15년 내지 한 30년 이렇게 그 장기간 갖고 가면 내 집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그 우리 큰 사위는 큰 사위에 맞게 또 작은 사위는 작은 사위에 맞게 좀 넉넉한 그런 집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뭐 그 앞으로 뭐 15년 30년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선 이제 그 집값을 갚아가면서 살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매월 세를 내면서 사는 거나 그렇게 집을 갖는 거나 그렇게 별 차이 없어서 그래서 좋은 집을 그렇게 해서 장만을 해서 살고 있고 또 큰 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토큰 값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그 단계에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1년이면 100번이 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펼치다가 물론 뭐 우리 늘 그 뉴스 접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와서 우리 사위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 한국 딱 한 번 이 코로나 되고 한 번 왔다 갔습니다. 2주 격리되고 이렇게 하고 그 미국 국내는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보면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비행기가 꽉꽉 차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한국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뭐 마스크 써라 또 뭐 몇 명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적이 했지만 미국은 보니까 전부 그냥 자기 책임이더라고요. 자기 책임. 이제 공항에 딱 내리고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PCR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해서 공항에 딱 내리고서부터는 그 다음서부터는 뭐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전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회 속에 살아가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을 상당히 그렇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놔서 그 여행 기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하면 다 백신을 놔주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뭐 마켓에도 뭐 놔주고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미국도 철저하게 그 체계는 돼 있는데 한국하고는 조금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전부 약국인데 약국이 그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약국이 아니라 아주 큰 약국이에요. 그 약국에서 그 약사들이 전부 백신을 놔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놓는 데 비해서 미국은 그 약사들이 놓고 약국에서 그렇게 놔주는데 또 약국도 이제 규모가 큰 약국이다 보니까 그 드루스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타고 와서도 이제 그 검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큰 약국들인데 거기서 그리고 이제 백신 주사를 예를 들어서 화이자든지 모더나든지 얀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얀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 번 맞으면 되니까 우리 그 장딸 같은 경우도 얀센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익숙한 게 화이자라 그래서 화이자 맞겠다 그래가지고서 1차 화이자 맞으니까 화이자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화이자 1차 맞았습니다 하고선 증명서를 해주고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질본이죠. 질본에 다 보고가 되어져서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 아무개 날 어느 약국에서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전산 기록이 되어지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3주간 뒤에 또 이제 2차 접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에다 2차 접종 했다고 하는 거 표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걸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활동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큰 딸은 그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미국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 지도의 큰 지도 가운데에서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작은 딸은 미네소타라고 해서 미국 중부 쪽에서 중간에서 제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딸은 북쪽에서 작은 딸은 북쪽에 살고 있고 큰 딸은 이제 얘는 남쪽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딸에서 한 3주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큰 딸에서 한 3주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네소타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봤을 때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에 한 교회에 계속 나가고 물론 이제 작은 딸이 미국 교회를 가서 디렉터를 하고 있어서 작은 딸은 미국 교회도 가봤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주로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후배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어서 또 설교 기회가 와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지낼 수 있었고요. 작은 사위가 큰 사위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작은 사위는 제약회사인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1년에 4주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휴가를 그동안 안 쓰고 다 이렇게 몰아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휴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여기저기 음식점이든지 또 볼거리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게 되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중부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쭉 길이 아주 이렇게 쭉 뚫린 길이 있는데 그게 35번 도로인데 미네소타에서 오스틴까지 6개 주, 6개 주가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아이오와주, 캔사스주,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이렇게 해서 6개 주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이 미네소타서부터 오스틴까지 그 길이 1900km 그래서 사위가 이제 직장 갔다 와서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하루 자고 또 하루 또 종일 또 다니다가 이제 어린 애들 둘을 또 같이 이렇게 어른들이 타고 그래서 6명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밤을 가다가 자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스틴에서 바로 가까운 거리에 두세 시간 가면 거기에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사 본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항공 우주 분야 거기에서 하는 거기에 이제 우주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항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나사 본부가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에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LA고 두 번째 도시가 뉴욕이고 세 번째 도시가 달라스고 네 번째 도시가 휴스턴이고 다섯 번째 도시가 시카고고 되게 그런 순으로 이제 도시가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휴스턴 저는 휴스턴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지는 이번에 이제 좀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휴스턴이 왜 이렇게 큰 도시를 이루고 있나 그랬더니 큰 정유회사가 2개가 휴스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도시가 움직이는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나사 본부 가서 그 느꼈던 것 가운데는 그 2025년도에 목표로 해서 화성에 또 인공위성을 그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예 휴스턴을 지을 때서부터 이제 다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를 만들어 놔서 엄청난, 그러니까는 10분 거리로 100명씩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관광객이 그냥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휴스턴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휴스턴을 잘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이쪽 LA 쪽에만 시월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텍사스 쪽에도 시월드가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가서 즐거운 시간 좀 가졌었고요. 또 이 미네소타 쪽에서는 밸리 페어, 우리 에버랜드 같은 이제 그런 밸리 페어라든지 또 미국의 중부의 제일 북단이 이제 드루스 지역인데,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랜드 포티지라고 해서 캐나다 국경 지역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각종 폭포라든지 자연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슈퍼리어 레이크라고 해서 우리 한국 지도를 갖다가 넣으면 다 빠질 만큼 그렇게 큰 호수가 미국의 세 개 주하고 캐나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이렇게 쭉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둘째 사위가 미네소타 쪽에 대학이 한 10여 개 대학을 이렇게 쭉 이제 방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서 했는데, 근데 대학을 가보면서 미네소타 주립대학은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보니까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신예교, 조교파, 캐톨릭 이런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각 대학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눈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미네소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의료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학이 미네소타 주립 대학이죠. 그래서 1955년서부터 7년 동안 232명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의대생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불러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가져왔고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네소타 대학인데, 미네소타 대학이 한국만 그렇게 했느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의료 체계를 이렇게 잘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제일 모범 국가고, 또 얼마 전에 의과대학장이 서울대학을 방문하면서 또 놀랐다는 것은 다시 또 우리 한국에서 라오스에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라오스의 좋은 의과대학에 똑같이 또 그렇게 의료 혜택을 해서 라오스의 서울대학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갖다가 훈련시키고 또 의료 체계를 갖다가 라오스에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줌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독 실업인의 CBMC라고 그러는데 영종지에 공항지에서 저는 활동을 했었는데, 미국 가서도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줌으로 그렇게 해서 모임에 같이 참여를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12MC 공황제에 또 2번의 설교 기회도 또 주어져서 미국에서 있었지만 2번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갖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르헨티나의 김용화 선교사님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급식 사역이라든지 또 FM 방송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 사역이라든지 이걸 이제 크게 하던 그런 그 김용화 선교사님을 이제 그 선교에 제가 이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그 한국에서 동장 관리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면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참난 그래도 다행인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그 한 1년이 넘었죠. 그 변호사를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공부하던 그 아들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교회 그다음에 그 방송국 급식사회 뭐 이런 것들을 아들이 다 이렇게 그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하던 한 1년 이상 끌어오던 상태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그 정말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정말 큰 사업이 돼서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사실은 아버지하고만 관계를 가졌었지 제가 아들하고는 관계를 별로 안 가졌었는데 그래서 자꾸 찾아서 이제 다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이어서 그 선교사를 계속 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잘 후원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김영선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끊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크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던 분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카톡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아들하고도 연결해드리고 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후원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기꺼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직 한국 들어와서 그분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쨌든 카톡 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나가 있어서도 그런 지인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관계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막 출발한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저 장인 장모님 또 비행기표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70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잘되고 또 부모도 이제 흐뭇하고 잘돼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예사람 교회 가정들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해당 지역의 영사관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러면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백신 맞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7가지 서류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서류가 잘 통과되어져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확인을 받고 입국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시 이제 코비드 검사를 하라고 해서
그다음 도착하고 다음 날 가서 음성 판정 받고 또 일주일 후에 또 검사를 해서 또 음성 판정 받고 그리고 그 2주간 동안은 개인적인 뭐 마켓 가는 거라든지 개인적인 활동을 좀 하는데 공중 모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건소에서 홍보를 받아서 그래서 2주간 동안 제가 그 격리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좀 지내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한국에서 PCR 검사 받을 때는 보니까 이 서구에서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 가정성모병원 저기 카톨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PCR 검사 받는데 15만 원, 6만 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공항 같은 데는 20만 원 막 그랬는데 여기 성민병원은 9만 원에 해준다고 해서 사실 성민병원에서 PCR 검사 받고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또 이렇게 더 저렴하게 해줘서 그 종로에 있는 데는 보니까 5만 원에도 PCR 검사 해주는 데도 있다고 이제 제가 최근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 PCR 검사를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줘서 잘 검사를 받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장자권을 획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시기하게 되자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래서 피신을 가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을 찾아오게 될 때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놓고 분예를 해서 체험이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이름이 개명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귀한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큰 딸내는 이제 아들, 딸, 작은 딸내는 딸,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주가 4명인데 큰 딸내는 이제 큰 애가 중학생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생. 작은 딸내는 큰 아이가 초등학생, 작은 아이는 만 3살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인 맞손주 손주하고 한 번은 이런 장난감 가게를 가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왔는데 할머니가 왔는데 네가 원하는 장난감 있으면 한번 사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가가지고 집 넣은 게 160불짜리 레고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기꺼이 이렇게 사서 주고 또 밑에 초등학교 손주도 사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좀 용돈을 좀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손주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손주가 160불짜리 레고를 가지고 한 이틀 동안 또덕또덕 하더니 그걸 아주 잘 그렇게 레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았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또 사위가 또 용돈 도로 다 주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쓰고 남아서 이제 또 도로 이제 딸한테 또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손주들하고 지내면서 2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같이만 있어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슨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손주가 이겨야 좋아하지 할아버지가 이기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가 돼줘도
이게 좀 손주들한테는 좀 줘줘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지낼 수 있었고요. 야곱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늘 야곱이 동행했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에게 같이 써주고 또 져줄 준비를 하면서 지내보면서 정말 모쪼록 우리 사랑교회 가정들도 이 손주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처럼 봄바람 불어오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70일간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8월 23일 날 이제 그 AA 아메리칸 에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달라스로 그리고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행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잘 수속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달라스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달라스에서 이제 그 AA 281편으로 이제 다 이제 그 갈아타고 출발해서 이제 비행기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의지하고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우리 이제 그 묵상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지냈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막 이제 뜨려고 가다가 속도를 내다가 그냥 속도를 줄이고 비행기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그랬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저기 멘트가 나오는데 어느덧 멘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팀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2시간이나 끄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비행장에 묶여 있다가 그러다 2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제 그 달라스 공항에 가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시 이제 탑승하고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달라스 공항에서 5시간 동안 또 이제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 또 7시간 만에 그 비행기가 바꿔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집사람하고 같이 옆에 앉고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앉았었는데 다시 이제 그 좌석 배정을 해서 줄 때는 그 저도 그 3명이 앉는 자리에 그 앉아서 또 우리 집사람도 3명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앉게 돼가지고 정말 그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자세가 앉아가지고 좀 저기 할 때는 좀 누워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쨌든 비행기가 이상이 있을 때 어쨌든 비행기를 바꿔서라도 좋은 비행기를 바꿔서라도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손을 이뤄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자녀가 성장해서 그 부모를 모시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줌과 카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형성했던 것, 또 정말 비행기가 그런 이상이 있을 때 교체해서라도 안전하게 잘 했던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면서 이제 이번 여행을 마치고 또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